2024년 11월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강 위로 비닐봉지 하나 떠올랐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던 주민이 발견한 이 물체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색하자 곧이어 더 많은 비닐봉들이 강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오른발 종아리, 왼쪽 팔과 다리, 그리고 다음 날에는 머리와 손목까지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각 봉지에는 돌멩이가 함께 담겨 있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가라앉히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온전했던 왼손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피해자가 20대 후반 인비제 군무원 이준 씨임을 확인했고 그녀는 일주일 전인 10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을 밀봉한 청테이프에서 제3자 지문이 검출했고 CCTV 분석과 주변 증언을 통해 수사팀은 같은 부대 근무하던 38세 양모 소령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장교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두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장교였던 그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24년 초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6월 경부터 관계 정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25일 금요일 양소령의 젖는 반려견 마지막 근무일에 부대 주차장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양소령은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 도난 방지 케이블로 유진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금요일 오후 전투체육 시간이라 부대원들이 각자 운동하러 흩어진 시간이었고 누군가 자리에 없어도 의심받지 않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생 직후 양소령의 행동은 충동적이거나 당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옷으로 덮어둔 채 평소처럼 오후 근무를 마쳤고 동료들과 대화까지 나누며 저녁 9시를 기다렸는데 주변에서는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 9시가 되자 그는 부대에서 차로 이른 거리에 있던 철거 예전 건물로 시신을 옮겼고 미리 준비한 공구로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와 오른손 손가락은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특히 심하게 훼손했고 각 부위를 비닐봉지에 담아 돌멩이와 함께 청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양소령은 A4 용지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덧붙이고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는데 북한당변 인적이 드문 부교에서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던져 넣으며 각각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범행 도구는 곳곳에 버렸고 피해자의 옷다리는 모두 소각했지만 휴대폰만은 따로 챙겼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새벽 유진 씨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고 일요일에는 상사에게 휴가를 냈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유진 씨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유진 씨 휴대폰을 연락하자 놀랍게도 양소령이 여성 목소리를 흉내내며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맞으니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자 그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하며 유진 씨가 어딘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자신과 유진 씨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삭제한 뒤 휴대폰을 파괴한 후 강해버리면서 그는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소령은 몇 달이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는데 첫째는 시신의 부패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부력을 만들어 비닐봉지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고 특히 몸통에서 분리된 팔다리도 지방층과 근육이 부패하며 가스를 생성해 돌멩이 무게를 이기고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청테이프는 물속에서 접착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었고 봉지를 묶은 내립도 한 번만 묶여있어 쉽게 풀렸는데 수색 작업 참여자들은 비닐봉지들이 물속에서 며칠 지나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 실수는 피해자의 왼손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오른손은 철저히 파괴했지만 왼손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유기했고 경찰은 이 왼손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양소령은 왼손을 훼손하지 않은 건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머리까지 훼손하며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 갑자기 한쪽 손만 미안해서 안 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시간 부족이나 육체적 한계로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양소령이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훼손한 것에 주목하는데 이를 가해자의 분노와 원한의 투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게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분노를 시신의 투영에 더 잔혹하게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군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고 자신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어떻게 군 장교와 인비제 군무원이 불륜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인데 실제 부대 근무 경험자들은 겉으로는 군무원이 민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대의 위계 문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인비제 군무원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데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장교들이 군무원을 자기 부하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 관계의 시작 단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권력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시작된 관계라면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희망적인 말이나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상급자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진 씨 지인들은 그녀가 양소령이 유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끊지 못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파고고 치달은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이별 범죄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인데 통상 이별을 통보받은 쪽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이 사건은 정반대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한 것은 유진 씨였고 조용히 정리하려 했던 것은 양소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데 전문가들은 유진 씨가 불륜사실 공개를 암시하거나 협박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현재 간통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군은 군인사법에 따라 불륜할 때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직 강등해임, 심하면 파면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형 진급을 앞둔 양소령에게 징계는 치명적이었는데 진급 탈락은 물론 명예 전역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20년 가까이 쌓아온 군 경력과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소령 입장에서 유진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고 그는 이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범행 이후 양소령의 행동들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보호에만 집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그는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유진 씨 어머니는 딸의 시신이 산산조각 나서 강물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갈 것 같았고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며 그 사람은 끝까지 우리 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유진 씨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 못했는데 양소령이 휴대폰을 파괴해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고 군부대 특성상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친했던 지인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과 극소수 지인만이 참여한 쓸쓸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유진 씨를 아꼈던 많은 이들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존재마저 완전히 지우려 했던 양소령. 그가 강물 속에 영원히 감추어야 했던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유진 씨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앞으로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살인이 아니라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기제라는 불안정한 지위, 군대의 위계 문화, 그리고 가해자의 왜곡된 책임 전가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권력형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